음모론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바로 하다못해 이제 박근혜 시계까지 등장했다. 여러분 시계라고 하면은 어디 무슨 시계가 기억이 납니까? 논두렁 시계가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논두렁 시계. 네, 바로 노무현의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한 바로 권양숙 여사의 이른바 수수, 금품수수죠. 금품수수. 네, 금품수수. 돈과 달러와 그 다음에 논두렁 시계, 논두렁에 버렸다는 것이죠. 예, 이 브랜드가 논두렁 시계가 아니고 시계를 받았는데 증거를 남기기 이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논두렁에 버렸다라고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 예, 중수부장 제가 지금 얼굴이 떠오릅니다만은 예, 그분 예, 글쎄요, 프라이버시라고 얘기를 할까요? 예, 저는 한번 좀, 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논두렁 시계까지 수사 결과에 나왔는데, 바로 이제, 논두렁 시계가 아니라 박근혜 시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박근혜. 예.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예, 바로, 이준석의 성상납 관련해서 논두렁 시계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갈수록 지금 태산이죠. 갈수록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 논두렁 시계를 연상을 시키는 박근혜 시계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 성상납을 그러니까 증언이시죠. 맞다. 우리가 이준석 대표 그 당시에는 잘 나갔던 이준석을 왜냐하면 박근혜의 최측근이었으니까 예, 이준석을 통해서 박근혜 당시의 당 대표였죠. 당 대표를 대전 대덕에 내려오게 하고 아이카이스트인가요? 이름이 네 맞습니다. 아이카이스트를 방문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성상납을 했더니 이준석이 박근혜 시계를 건넸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나왔던 것입니다. 네, 논두렁 시계, 박근혜 시계, 하여튼 대한민국 정치의 요소마다 시계가 등장하는데 요거는 참 예민한 문제니까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봐 드리고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기사 밑으로 좀 내려주시죠. 네. 이준석이 성상납 후, 예, 제가 말씀드린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계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나는 시계를 준 적이 없다라고 이준석이 강력히 부인을 했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대표가 이 대표에게 성상납의 대가로 박 대통령 시계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나는 박 대통령 시계를 받은 적도 없고 구매한 적도 없고 산 적도 없고 누구에게 줄 수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엄청나게 거짓말을 해대면서 장난을 친다. 나는 2012년 선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본 적도 없다.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시계를 내가 받아서 이 다른 그 김성진 나를 지금 모함에 빠뜨리는 김성진한테 내가 줄 턱이 있느냐라는 얘기죠. 박근혜 대통령도 알고 박 대통령을 모신 사람 모두가 안다. 대통령 시계라면 1년 번호가 있을 테니 누구에게 준 시계고 누가 언제 저한테 줘서 본인이 받았다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강조를 한 것이죠. 예. 이 대표가 공유한 기사를 보면 김 대표의 변호인은 김소연 변호사 아마 여러분들 한두 번 본 적이 있죠. 예, 제가 적당한 기회에 바로 우리 스튜디오에도 지금 초대를 해서 방송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예, 김성진 아이카스 대표가 9년 전 이준석 대표를 접대한 뒤 이 대표로부터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고 김소연 변호사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김소연 변호사. 네. 바로 앞서서 가세연이라고 하죠. 예, 유튜브 채널 이 대표가 지난 2013년 8월에 김성진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게 바로 가세연이죠. 뭐 폭로 전문 채널이라는 별명이 있죠. 예, 폭로를 주로 하는 그런 채널인데요. 예, 가세연은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의혹 제보자인 장 씨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7억 원 상당의 투자 각서를 썼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당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예,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 제가 2번, 3번 정도 제 시간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당대표 정무실장인 김철근 씨가 이 7억 원을 투자하겠다. 즉 이
성상납은 없었다라고 당신들이 얘기를 해주면은 당신들이 지정한 곳에 우리가 7억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서를 써줬다는 얘기시죠. 예, 그래서 그 뭐 무슨 병원을 적어줬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바로 저 김철근 정무실장은 지난주에 뭡니까? 그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양희 위원장이요. 그러니까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얘기는 유죄로 일단 본다라는 얘기죠. 유죄로. 당신들이 한 행위가 해당 행위와 함께 품위 유지에 결정적으로 위배됐다. 당대표와 당대표 정무실장으로서의 품위가 위배된다라고 하면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예, 이준석을 대리해서 저렇게 이 성상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회유하기 위해서 7억 원을 투자한 각서를 써줬다는 김철근이 유죄라면 당연히 이준석도 지금 징계를 받을 위험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논두렁 시계가 나온 겁니다. 논두렁. 네, 박근혜 시계죠. 박근혜 시계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박근혜 시계를 한 번도 내가 차본 적도 없고, 내가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누구한테 준 적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저게 박근혜 시계네요. 밑에 박근혜라고 하는 이 친필 서체가 지금 보이죠? 네, 저 위에는 봉황이 이렇게 두 마리가 있고, 예, 대통령을 상징하는 두 문양이 있고, 밑에 박근혜라고 하는 저 시계를 이 성상납을 성상납을 응해줬더니 우리가 돈을 다 냈더니 고맙다고 시계를 줬더라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저게 어떻게? 저게 만약에 이준석대로 만약에 당신이 지금 박근혜 시계를 갖고 있다면은 뒤에 보면은 1년 번호가 있을 것이다. 청와대에 누구나 다 알듯이 청와대에서 나가는 시계는 다 1년 번호가 적혀 있기 때문에 그 1년 번호를 대라.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마라. 그리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내에 음모론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가 한 것인가. 누군가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 즉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당회를 불화를 조성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자꾸 불화를 조성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불화가 심각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네, 바로 여기에 음모론이 이준석이 얘기하는 음모론의 핵심 당사자는 누구겠습니까? 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세력이죠. 바로 윤석열 친위대를 지금 거령을 한 것입니다. 이른바 초기에 3인방이 있죠. 네, 장제원을 비롯해서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 그다음에 윤한홍은 경남 마산이 지역구인데 요즘에는 조금 좀 소원한 관계가 됐다고 제가 취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회 부의장은 정진석 이런 분들이 이제 이른바 초기에 친문의 핵심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자꾸 윤석열과 당대표인 나에 대해서 이간질을 하고 있다. 당 불화를 조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하는 건데요. 예, 이준석이 어제 평택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연평해전 승전 20주년 기념식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제가 먼저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다. 예, 나는 항상 대통령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한 적이 없는데 자꾸 내가 윤 대통령과 이렇게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당내에 존재를 한다. 네, 전날 윤 대통령이 최근에 이준석 대표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면서 앞으로 의제나 사유를 사전에 밝혀달라고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반박을 한 것입니다. 보도에 등장하는 여권 핵심 관계자가 바로 이준석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친윤계 인사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준석은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면담을 했는데 윤석열이 면담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그런 관련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상반된 입장이 나온 것으로 안다. 매번 이런 게 익명 보도로 튀어나오고 대통령실에서 반박하고 제가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 6월 지방선거 이후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우연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계속해서 친윤 진영이 익명 인터뷰 등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지만 이른바 윤심은 다르다라고 그렇게 취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윤석열과 갈등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그런 관계도 아닌데 자꾸 갈등을 부채질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바로 친윤
윤석열 주변에 있는 핵심 친위대를 그렇게 거론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음모론이라는 얘기를 한 번 더 거론을 한 것이고요. 예, 바로 음모론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안철수. 예, 이준석과 안철수는 뭐, 그야말로 상극이죠. 네, 돌이킬 수 없는 상극인데, 지금은, 네, 이준석은 당대표로, 안철수는, 네, 이 인수위원장을 거쳐가지고 지금 어엿한 분당 갑의 국회의원으로 지금, 각기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안철수도 어제 발끈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내가 당권 도전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 즉, 당내에 그런 음모론을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해가지고 전파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안철수도 또 다른 음모론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네. 어제, 안철수 의원이 예, 바로 전날 저녁이죠. 그러니까 그제 국민의힘 수도권 당협위원장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당대표 도전을 시사하는 듯한, 내가 당대표를 도전을 하겠으니 앞으로 많이 도와달라는 내용을 했다는 그런 그 찌라시. 예, 찌라시라는 얘기는 이제 뭡니까? 예, 정보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확인이 안 된 미확인 정보지를 보통 찌라시라고 그러죠. 예, 찌라시가 돌았는데, 바로 안철수는 이, 찌라시를 보고, 이건 사실 무근이다. 나는, 그 모임에 가지고 내가 당권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즉, 특정 세력이 자신들의 불순한 목적과 의도를 담은 음해의 길이다. 바로 음모론을 또 제기를 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시선을 자기들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모으기 위해서 악의적인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네, 바로 지금 이 안철수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자꾸 그럴듯하게 가공을 해서 또 빠른 속도로 전파를 하는 그런 음모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과 이 안철수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너올 수 없는 감정의 골이 있지요. 예, 서로 상대방을 전혀 인정 안 합니다. 예, 이준석은 안철수 같은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공사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철수는 저 이준석을 보고 저 사람은 나이만, 예, 몸만 30대지 하는 행동은 뭐 60대, 70대 아주 노예한 정치인 뺨을 친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상대방을 규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골은 제가 보기에도 메워질 것 같지가 않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묘하게 어제는 통했습니다. 바로 당내에 음모론이 존재한다라는 면에서는 어제 일심동체가 된 것이죠. 각기 다른 사유로 당내에 자기를 공격하는 음모론이 있다. 그래서 음모를 퍼뜨리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세히 그걸 뜯어보면은 그 음모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지목된 게 바로 그렇습니다. 예, 친윤 세력이죠. 친윤의 아주 핵심 세력들이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또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이렇게 힘을 빼기 위한 그런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들 말이 사실이라면은 그건 뭡니까? 당권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인 것이죠. 네, 그 당권이라는 것은 바로 다음 총선에서 자기 세력들을 많이 공천을 하고 국회에 투입시킴으로써 이 정권의 기반을 단단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임에 뭐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는 공천권을 획득하기 위한 그 방안으로서 차기 당대표는 반드시 친윤 세력에서 당대표를 뺏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준석과 또 안철수는 잠재적인 당대표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흔들어 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논리로서 바로 이준석과 안철수가 친윤을 공격을 하는 그런 셈입니다. 예, 서로 으르렁거리지만 바로 당내의 음모론 퍼뜨리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은 일심동체로 이 인식을 같이 한다라는 게 상당히 좀 흥미롭죠. 네, 흥미로운데 글쎄요. 뭐 이 두 사람 이준석과 안철수는 뭐 앞으로라도 물론 뭐 이 카메라 앞에서는 뭐 악수하고 덕담하고 요즘 뭐 건강이 어떠세요? 뭐 당대표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 뭐 덕담을 당연히 정치인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카메라가 싹 사라지면은 뒤돌아서 또 서로 인사도 안 하고 헤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늘상 보고 있죠. 예, 정치부 기자를 하면은 그런 것들은 아주 다반사입니다. 다반사로 늘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이 같은 당내 기류에 당내 고위 관계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대표 최근 부정적 내용의 익명 기사가 나오는 배후에 바로 이준석의 리더십을 흔들려는 친윤계 인사가 있다고 의심을 하는 것 같다. 예. 사실과 다른 기사가 나와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기사의 취재원과 찌라시의 출처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배후부터 언급하면은 당내 갈등과 불신이 오히려 더 깊어지는지를 왜 모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